안녕하세요. 이해솔 분재원 상머슴 이재령입니다. 제가 이 상머슴을 오늘 특별히 강조하는 이유는 드디어 하머슴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하머슴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우리 일반 머슴이다 라고 그러죠. 그래서 오늘은 제 이야기가 아니고 이 하머슴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이 하머슴을 제가 만난 것이 한 15년, 16년 정도? 예, 현직 그때 당시에 군인이었는데 옥션에서 5,000원짜리 소재를 구입하는 걸로 분재를 시작을 했다. 많이 죽였죠? 그렇죠? 많이 죽였죠. 많이 죽였는데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예솔을 우연히 알게 돼가지고 근데 예솔이 오시게 된 배경이 뭐예요? 이유가? 그때 10주년인가 15주년인가 뭐 행사했었어요. 10주년 행사. 네. 10주년 행사 했으면 진짜 16년 맞네요. 네. 그러니까 그때 내가 처음 여기 왔었어요. 그때 인연을 맺기 시작해가지고 아직까지도 어제까지는 부감독 자리에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부터는 머슴으로 격하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 격하된 거? 네, 격하된 거죠. 이 격하를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 예솔의 나무를 같이 관리하면서 참 제 일을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제가 일이 바쁘다라고 그러면은, 휴가 내가지고 와서 도와주고. 그런데 이제 드디어 제가 명예퇴직을 하니까 자기도 따라서 명예퇴직을 한 게 아니고, 좀 실증이 나기도 했죠. 힘들기도 하고. 지금 군 생활을 몇 년 하셨죠? 만 44년, 34년 했죠? 34년? 내년이 35년이니까. 그러니까 35년, 저보다 직장 생활을 2년 더 하신 거네요. 저는 33년 꽉 채우고 퇴직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조금 신물이 날 때도 됐죠. 그렇죠. 그래서 요새 지금 며칠 예솔에 와서 사실 또 어디 갈 데도 없죠. 코로나 때문에.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건 맞는 말이죠. 그래가지고 예솔에 와가지고 이 작품을 작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작업을 제가 기본 하나 만들다가 저 친구가 해송은 무지하게 싫어합니다. 그 따깝게 찌른다고. 그래서 육성 전문으로 맞지? 육성 전문으로 솔잎을 뽑다가 이 나무를 제가 이제 저 친구가 잠깐 병원에 갔다 온 사이에 제가 이제 손대기 시작했죠. 손대기 시작했다가 오니까 이거 자네가 마무리하소 해서 이 나무를 가지 정리를 이 뽑기는 내가 다 끝내놨던 거예요. 철사거리를 좀 넣겠습니다. 그래서 이 철사거리를 지금 몇 번째 하는 거니? 실질적으로 세 번째 대작을 가지고 철사거리를 시작을 했죠. 그 이전에도 이제 본인 것 자잘한 소품이라든가 중품은 몇 번 해본 경험이 있었죠. 경험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대작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본인의 현의 작품, 그 다음에 우리 향수님의 대작, 혹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세 번째 작품입니다.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실력이 이 정도였어? 대단해요. 제가 이렇게 조금씩, 물론 이렇게 조언을 한 2개 했죠? 두 가지 정도. 수감도 가지 잘라내서 수영 유지하는 거. 그 정도 해놓고 나머지는 이렇게 했는데, 이 철사를 걸어놓고 저 친구의 항상 변함없는 성실함. 그 다음에 초지일관, 꾸준하게 작업을 하는데 무려 이 나무를 철사를 거는데 이틀 정도가 걸렸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틀 아니죠. 중간에서 그렇죠. 제 일 도와준다고 중간중간 빠지고 손님들 오면은 같이 밥 먹으러 나가고 식사 시간도 있었고 그 다음에 본인 나무도 살짝 가서 풀도 좀 뽑고 그랬으니까 한 8시간 걸렸을까요? 8시간에서 한 9시간은 8시간에서 9시간 정도 걸렸다고 그럽니다. 근데 제가 한 1시간 반 거래 해줬으니까 10시간? 그러죠.
자, 그 이 나무를 갖다가 철사거리를 했는데 그럴 줄 알았으면, 이 나무를 촬영할 줄 알았으면은 이 초기 단계부터 영상을 찍었으면은 참 좋았을 텐데 불행하게도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는 이 나무 개작 과정, 그 다음에 석유유황 합재 칠하는 거, 그 다음에 이 나무 철사거리의 세세한 모습이 거의 교과서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정밀하게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를 가지고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작품은 제가 3년 전에 인수한 작품입니다. 3년 전에 인수를 했는데 이 작품에 눈독을 들인 이유는 무엇보다도 이 밑부분, 이 혹이 있었죠. 혹이라고 하기도 조금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좀 생긴 것이 독특하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독특하게 생긴 나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안반소사에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쪽 부분으로 이렇게 사리가 되어 있는데 이게 완전히 사람 손을 타지 않은 자연사리입니다. 이 자연사리가 이 썩어가는 사리가 있고 썩지 않는 사리가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잘라가지고 겨울철에 작업을 했을 때는 썩을 확률이 높아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제가 이 사리 작업을 할 때는 되도록이면은 교과서에는 겨울에 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겨울에 하라고 하지 않죠. 생육이 가장 왕성할 때 해라. 이유가? 송진이 나와서 이게 그 뭐라 해야 되나? 좀 덜 썩게 하는. 그러죠. 송진 자체가 나무가 썩는 것 또는 이 좀벌레가 파고 들어가는 걸 갖다 예방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 송진을 갖다가 나올 때 하라라고 그러는데 이 자연사리는 그것에 구애받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게 나무가 이 안반에서 자랐다라고 하는 것은 나무가 아주 탄탄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탄탄하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건 거의 썩을 염려가 없는 그런 사리입니다. 그리고 인위적으로 또 조각하거나 다듬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 그대로 이것이 매력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밑둥하고 수건하고 이 바란스도 맞죠. 전체적으로 이 바란스가 잘 맞아떨어지는 이제 그런 작품이기 때문에 제가 선택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했던 작업 중에 하나가 뭐였는 거니? 이쪽으로 가지 하나가 있었어요. 이쪽으로 이렇게 흘러내리는 가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걸 갖다가 이것이 흘러내리면은 나무가 단순해지는 게 아니라 굉장히 복잡해져요. 그리고 이 살이 또 전체적으로 죽게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 분재하고 일본 분재하고 비교를 할 때 우리나라 분재는 이 공간, 여백음이다라고 하는 이 공간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리고 이 사리는 여기에서 이쪽으로 뻗어나가는 흔적, 나무가 뻗어나갔다라고 하는 그 흔적을 보여주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사리지만은 하나 작은 가지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무를 갖다가 개작을 초기 1차를 해놨는데 이 소나무가 1차 개작을 했다라고 해서 그걸로 끝난 게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작년에 이제 분갈이를 했어요. 대대적으로 분갈이를 하고 나서 올해 작년에 나온 그러니까 전년도에 분갈이한 나무 단엽 방법 해가지고 제가 동영상 별도로 올렸는데 그렇게 단엽을 했어요. 그렇게 단엽을 하면은 나무 수연이 좀 많이 흐트러집니다. 그죠? 흐트러져요. 그래서 일단 제가 철사 풀고 묵은잎 다 솟고 저 친구가 없는 동안에 묵은잎 다 솟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철사를 걸다가 저 친구한테 맡겼는데 이 나무가 또 여러분들이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게 또 홍송입니다. 이 홍송의 개념은 이 줄기 여기까지는 수피가 나오다가 요 위에서는 이 수피가 빨갛게 변한다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빨갛게 변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자꾸 띄워줘야 되는구만. 띄워주면은 이 수피가 이제 그 빨간색을 그대로 유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 가죽장갑 끼고 또는 가죽장갑이 없으면 면장갑 끼고 또 면장갑도 없으면은 천연 가죽장갑 그대로 해서 이렇게 문질러 주면은 이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요.
자, 어쨌든 그렇게 작업을 했죠. 그래서 이제 묻고 나서 이제 저 친구한테 철사를 걸으라라고 맡겨놓고 저는 옆에서 이제 그 물결치는 삼간 해송 입법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면은 여기가 전부 이게 솔잎으로 다 솟아나가지고 여기가 빨갛빨갛해요. 막 뭐 벌레한테 물린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영향 때문에 제가 이 코로나 예방주사를 맞아도 후유증이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아, 그건 아닌 것 같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카토파스타에 침묻혀 발라가지고. 그것도 아니고.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면역력이 강화가 됐다니까. 어쨌든, 그렇게 하고, 이제, 작업을 시작을 하고, 그 전에 뭘 했는군이, 여기 석회용합제를 바르기 위해서 이 부분에 이끼가 파랗게 끼어 있었거든요. 이끼가 파랗게 끼어 있는 걸 갖다 철솔로 빡빡 문질러서 이끼를 전부 제거를 하고 씻어냈어요. 씻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작업이 끝나고, 어젯밤에 오늘이 10월 11일인데, 어젯밤 작업이 끝나고 나서 이제 석회용합제를 바르고, 그 다음에 오늘 아침에 우리 감독님이 꿈나라에서 헤맬 때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또 한 번 여기를 발랐습니다. 그러니까 몇 번 바른 거죠? 2번. 2번 발랐죠. 몇 번 발라야 완성이 되죠? 3번. 3번. 이제 한 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를 설명하는 마무리에서 이제 석유용합제 바르는 요령을 하는데 제가 눈이 작긴 작아요. 예? 여기를 빼먹었더라고. 어디? 여기 한번 봐보십시오. 여기가 살이 상처라고 하면 안 되죠. 살이 여기는 살이 가지가 나와야 위치가 절대 아니죠. 예. 그래서 요 가지가 있는데 여기 지금 이렇게 때려도 나무가 단단한 소리를 내죠. 예. 그래서 여기도 이제 치료해야지 그러면. 치료를 하는 게 아니고 씻어내고 치료하고. 씻어내고 예. 그 다음에 여기도 석유용합제를 발라줘요. 바로 좀. 그래서 요걸 갖다가 이렇게 이끼가 낀 걸 갖다가 이런 식으로 해주는데 이거 잘 안 되는데? 안 문질러지는데? 때가 오래돼서. 때가 오래된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문질러주면은 나무 표면에 붙어있는 그 뭐라 그럴까 이물질이다. 이물질은 다 떨어져 나가겠죠. 이제 나머지는 이렇게 물들어서 그러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제가 평소 집에서 쓰던 제 칫솔인데 칫솔이 여기가 이렇게 좀 날이 마모가 되어서 지금 이 솔로 쓰는 겁니다. 자, 여기는 이제 다시 석유용합제를 발라줘야 될 것 같고요. 자, 이 소나무는 잡목하고 약간 좀 다릅니다. 이 잡목은 눈의 방향을 보고 자르면은 이게 철사거리를 하지 않아도 수영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죠. 근데 소나무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는 거니? 잡목은 순이 이 입이 가지가 쭉 자라 나오면은 그 입이 많이 나오잖아요. 예. 이게 양쪽으로 교대로 나온다든가 마주나기로 한다든가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적정한 위치에서 잘라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소나무는 그게 아니죠. 예. 딱 단엽 한 번 하면은 한 군데서 나오죠. 예. 한 군데서 나오는데 얘들이 햇볕을 보기 위해서 전부 위로 커요. 아,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위로 크죠. 그럼 위로 크는데 그 중에서 어떤 놈은 또 도장하는 놈도 생겨요. 예. 도장하는 것도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요 위로 크는 걸 갖다가 계속 이렇게 옆으로 누워져서 요 층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층을 쭉쭉 만든다고요. 그래서 소나무는 완성목이 될 때까지 몇 번은 철사거리를 계속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게 완성목이 되면은요, 이 잎도 짧아지고 도장하는 가지도 없고 그 다음 위로 커도 모양이 굉장히 예쁩니다. 그런 나무 저 먼저 번에 잎뽑기 한번 해봤었죠. 예. 질리다라고 투덜투덜 하면서 했죠. 잎뽑기 하는 데가 힘들어. 예, 잎뽑기 하는 것이 힘들 정도로 시간이 많이 걸렸죠. 예. 그게 완성목이에요. 아. 더 이상의 가지가 필요로 하지 않고, 그죠? 속간해야 될 정도니까. 더 이상의 가지가 필요하지 않고 도장하는 가지도 생기지 않고, 그다음 수영의 변화도 크게 생겨나지 거의 않고, 없고. 그러면서 이제 자잘한 그 잔잔한 아름다움을 보여주죠. 네.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고, 그렇죠. 이게 이제 완성목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걸 갖다가 이제 가지 하나 또 잘라내고 새로 하면 또 소재가 되는 거지만은 일단 그 상태로 완성목으로 쳐주는 거죠. 자, 그렇게 했는데, 자, 이 가지를 갖다가 저 같은 경우는
큰 줄기, 큰 가지를 주로 많이 걸고 세세한 잔가지까지는 잘 걸지 않아요. 왜 그러는 줄 아세요? 귀찮아서. 그렇게 전국을 찌르시면 제가 아파하잖아요. 아니 뭐 하여튼간 그래. 자, 귀찮아서라기보다는 시간이 없어요. 솔직히.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1년에 서너 주 정도만 큰맘 먹고 이렇게 철사거리를 하고 나머지는 그냥 큰 기본 흐름만, 기본 틀만 틀만 이거지? 만들죠. 기본 틀만 만드는데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 건지 철사 걸어놔도 어차피 몇 년 후면은 또 해야 다시 돼요. 해야 돼? 또 해야 돼요. 예. 근데 그렇게 몇 번 철사거리를 부분 철사거리로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나무가 완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제 그게 노하우가 이렇게 제 나름대로는 축적이 되다 보니까 근데 사실 이게 철사 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철사 푸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나무는 예, 여러분들이 선택하지 않으면은 우리 그 하머슴님께서 철사도 다 풀어야 됩니다. 저한테 어제 내가 감았다고 나보고 설마 철사 풀으라고까지는 않겠지라고 저한테 했는데 이게 공개적으로 이게 역공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철사를 갖다가 이 가지를 갖다가 잔가지를 갖다 전부 눕혀서 바깥 방향으로 쏠리게 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잎의 방향이 전부 이렇게 빗살무늬로 다 퍼져 있죠. 네. 예, 요게 기가 막히게 잘하는 철사거리예요.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 하여튼 보기 좋게 하려고 그렇게. 보기 좋게 하려고. 그래서 이 방향이 전부 같은 방향을 보면은 왜 하면은 나무 철사를 걸어도 아주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잡목에서는 없는 소나무 철사거리의 핵심이. 해놓고도 놀라죠? 내가, 아니, 내가 이렇게 잘했어? 그러고. 아니 난 위에서는 이렇게 안 봤어요. 위에서는 안 봤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거 비춰주니까 이런 거고 네. 위에서 보더라도 그렇게 전체적인 저것은 안 봤지. 네. 자, 그러고 이제 위에 이렇게 나온 가지들을 해서 이 옆으로 이렇게 층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이 소나무 철사거리가 단정하게 보이는 핵심은 이 잎의 방향을 전부 햇살이 퍼져나가는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만드는 것이 첫 번째 핵심이에요. 근데 그리고 중요한 키포인트죠. 이 나무뿐만이 아니고 이 가지뿐만이 아니고 여기 역시도 전부 마찬가지죠. 여기 역시도 전부 그런 식으로 다 철사를 걸었죠. 이렇게. 그러지? 이렇게 다 철사를 걸었고 저는 대개 수간부를 그냥 놔두는데 수간부까지도 전부 철사를 걸어서 여기는 이제 위로 올라가야 되죠. 예. 자, 이렇게 철사거리를 갖다가 아주 세밀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그 상머슴 자격으로 그 하머슴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머슴이라고 하죠. 머슴한테 제가 하나 제안을 했어요. 사실 저한테 이렇게 나무를 좀 봐주십시오라고 이 의뢰를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제가 제 나무 관리하기도 바빠가지고 이걸 그 원들을 다 들어주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드디어 하머슴이 이걸 갖다가 할 수도 있겠구나. 아니 할 수도 있겠구나가 아니고 딱 적격이다. 성격에도 맞고 이 꼼꼼한 손재주에도 맞고. 어때요? 어때요? 재밌을 것 같지? 그래서 근데 이 나무 철사 거는 것이 웬만한 분재 원장들 찜쪄 먹을 정도의 실력입니다. 제가 인정을 보증을 해요. 물론 이제 이 예술에서 이런 철사거리 과정을 있기 때문에 처음 만나는 상황이라든가 이게 조금 상황이 애매하다라고 그러면은 저는 이제 구두로 또는 이렇게 조언만 해줄 거예요. 근데 이 세 번째 나무가 이 정도 했다라고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그 몇 번 더 올 겨울 이번 가을 겨울에 우리 부감독님이 집중적으로 이렇게 소나무를 예술에 있는 소나무들을 철사를 더 걸으실 텐데 아마 그러고 나면은 실력이 속도만 빨라지면 되죠 이제. 그렇죠. 속도만 빨라지면 되니까 속도에 조금만 가속이 붙는다라고 그러면은
그 누구도 부럽지 않을 정도의 이 수형을 갖다가 교정하는 그런 실력을 갖추게 되지 않을까. 어디 누가 요청하면 출장도 가실 겁니까? 그건 모르죠. 아직은 좀 시기상조죠. 예술에서 1년 정도 썼고, 그렇지. 썼고라고 그러니까, 가끔 하다 보면은 헷갈릴 때까지 있으니까 이제 물어보는 게 이제 그런 건데. 아직 되게 그럴 것 같은데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한 번씩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도 될 것 같고 저렇게 해도 될 것 같고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몇 번 더 나무를 걸어 보면은 자연스럽게 체득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나무를 갖다가 이렇게 해서 완성을 했습니다. 그 나무를 완성해 놓고 보니까 제 마음에 상당히 흡족하고 상당히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흡족합니다. 그래서 원래 제가 꿈꾸었던 나무 모습을 갖다가 완전히 제대로 구현을 해낸 것 같아요. 이런 칭찬 직장 생활에서도 안 늦게 만들어 왔죠. 네. 예술에서는 하니까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아니 근데 제가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고 진짜 잘했어요. 진짜 잘했습니다. 제가 감탄할 정도로 그 전까지는 조금 약간 서툰 모습이 보였거든요. 꼼꼼하게는 해도. 내가 철사한 것 중에서 제일 큰 거였어요. 지금까지 철사한 것 중에서 가장 큰 작품이었다. 그래. 가지수도 제일 많고. 가지수도 제일 많고. 이거보다 무거운 건 해봤지만 가지는 몇 개 안 됐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이제 되게 우리가 그 분재 경매라든가 이런 데서 보면은 기본 철사거로만 걸어놓고 완성목이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완성목을 보는 기준이 각기 다 다른 거예요. 그거는 기본 틀을 갖춘 완성목, 기본 틀을 갖춘 나무. 이제 우리가 완성목이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더 이상 가지가 필요로 하지 않은 상태, 도장하는 가지도 생기지 않는 상태, 그리고 몇 년 정도 놔둬도 수영이 흐트러지지 않는 상태. 이런 상태를 우리는 이제 완성목이다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보는 사람마다 기준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그러기는 하는데, 어쨌든 이런 나무가 이제 경매에서 나가면은 이것은 이제 슈퍼 완성목이 되겠죠. 그렇죠. 슈퍼 완성목이 되겠죠. 자, 어쨌든 이 작품은 굉장히 독특한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이 작품 중에서 하나입니다. 이 전시회 곧바로 나가도 되겠죠. 예. 근데 전시회 나갈 때는 철사를 감고 나가던가요? 풀고 나가던가요? 감고 나가지고. 전시를 나갈 때 되게 풀려 있습니다. 풀려 있습니까? 근데 보니까는 감아서 나가는 게. 전국적인 전시회는 다 풀고 나가요. 근데 지방 전시회에서는 풀고 나가요. 감고 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철사를 감은 상태는 아직 보여줄 단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철사를 풀었을 때 그 수영이 그대로 유지가 돼야 비로소 전시회 큰 전시회는 출품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심지어는 여기에 일본 수입 라벨이 붙어있는, 가격까지 심지어 붙어있는 철쭉이 지방 전시회에 나온 걸 본 적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전시를 주관하는 분한테, 아니 뭔 저런 저 나무에다가 그 품종하고 가격까지 붙여놨냐, 그랬더니 그 사신 분이 그때 100만 원대 미만 나무였거든요. 제가 기억하기로. 근데 그분 하시는 말씀이 본인이 그걸 강력히 원했답니다. 내가 이렇게 비싼 나무를 샀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아마 그런 사람도 이제 없을 겁니다. 제가 본 마지막 사람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지금은 이제 지방 전시회 수준도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렇죠. 레벨이 굉장히 높아져가지고, 뭐 청풍전 같은 경우는 거의 전국 규모, 그 정도 될 정도로 했는데, 이 나무도 그 정도 조금 숲이만 여기 더 벗겨내가지고 뽀대때 빨간색을 갖다 더 돋보이게 한다라고 그러면은 곧바로 이제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내년 정도 되면은 여기에 잎이 다 덮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랄까, 가지도 다 고정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전시에 출품 가능하게 되는 거죠. 아니, 아까 얘기했잖아요. 처음에 시작할 부분이. 참말로 제가 기억력이 짧으면은. 석화 융합제나 발라요. 그런데 그럼 융합제 안 발랐잖아요. 석유 융합제는 이렇게 그림붓 하나가 더 필요해요. 세밀하게 하려고요? 아니요. 그럼 이것이 안 닿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바르고, 하는데, 사실 이 화분에 이렇게 튀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신문지 다 깔아놓고 발라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좀 이렇게 생긴 것이 게으르게 생겼잖아요. 근데 저 모습도 칠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 가까이 봐서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 석회유황합제는 뿌리에 흘러 들어가면은 안 되죠. 예.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발라주는데 이때 너무나 또 세게 발라놓으면은 앞에 발라놨던 것이 떨어져 나가니까 살살 이제 세 번째 바를 때는 덧칠을 한다. 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가볍게 해주면 돼요. 박박 문지르지 않고. 박박 문지르지 않고. 이렇게 해서 그냥 바르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 제일 처음에 바를 때는 빡빡 문지르면서 바르죠. 근데 이렇게 세 번째 바를 때는 기존의 것에다가 덧칠한다라는 생각을 바르는데 지금 이것이 완벽하게 마른 상태는 아니에요. 마른 상태가 아니다라는 걸 증명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 유황 자체가 약간 노란색이잖아요. 예. 많이 노란색이죠. 예. 이 지금 요게 지금 요게 종이컵에다 지금 제가 받았는데 사실 종이컵에다 받으면 안 돼요. 그럼. 저는 상머슴이니까 하는 거예요. 아. 요게 손에 묻으면은 손이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난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예, 피부에 굉장히 해로워요. 그래서 손에 안 닿아야 되니까 이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이 반드시 장갑을 끼고 이 작업을 해야 됩니다. 제가 상머슴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것까지 안 해도 제 피부에 좀 닿아도 상관이 없어요? 예, 견뎌주더라고요. 알레르기 반응이 있거나 붓거나 그러지를 않더라고. 그러니 저는 이 체질 자체가 완전히 상머슴 체질이죠.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발라주는데 이걸 바를 때 밑으로 두드리기면은 뿌리 쪽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게 위에서부터 이렇게 바르는데 절대 뿌리 쪽으로 이 액이 흘러가서는 안 돼요. 네. 액이 흘러가면은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석회유황합제 바를 때 또 하나의 주의점은 뭐냐면은 이 바로 이렇게 사리를 낸 나무 있죠. 예, 바로 예. 살이 거. 바로 살이 낸 거. 예. 거기다가 이 석회유황합제 바르면은 나무 직방으로 가버립니다. 그 다음에 올 가을에 유난히도 제가 많이 받은 질문이 이 소나무 잎 가운데 부분에 노랗게 반점이 생기더니 소나무 잎 끝트리로 전부 노랗게 다 말라간다. 그 혹시 무슨 병인지 아십니까? 입꽃병이? 입꽃병이요? 우리나라 말에 입꽃병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면 엽꽃병? 예, 엽꽃병입니다. 입마름병이라고 그래야 되죠. 야, 제가 국어 선생이니까 조금 아는 체를 하면은 네. 예, 한자로 이 얘기를 하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한자어로 이 얘기를 해야 돼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잎사귀 엽자 말을 꽃자 엽꽃병입니다. 입꽃병은 입자가 예, 우리 말이죠. 그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쓰면 안 돼요. 예. 간혹 가다가 이렇게 쓰시는 그 새로운 그 아이디어가 반짝이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건 표준어 아닙니다. 그냥 입마름병이라고 하든지 엽꽃병이라고 하든지. 그렇게 된다. 그 비슷한 것을 이제 한자어로 쓰면 조금 어려운 것이 적성병이 있죠. 네. 그 이제 적성병은 붉을 적자에다가 별성자. 그거는 이제 모가 예, 쪽에 많이 오는 거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그 붉은 별 무늬병이다라고 이야기해야지 붉은 성병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바르고 나서 이제 요게 완전히 마르면은 이제 하는데 어쨌든 그 엽꽃병에 관한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사진도 저한테 많이 보내주시고 그랬는데 제가 보니까 이 지난 겨울의 추위가 원흉이었던 것 같아요. 작년 겨울에 진짜 추웠어요. 그러니까. 은근히. 그래서 이 주로 이렇게 피해를 입은 나무들이 해송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아, 해송은 좀 추위에 약하거든요. 해송이 압도적으로 많고 그런데 그러면 지금 그 나무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이제 저희가 얘기했던 이 빔 수화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이세렘 45, 그 다음에 전착제 섞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뿌리라고 그랬잖아요. 20리터 농약통 20리터 기준으로 해서 다이세렘 45는 2스푼 20g, 그 다음에 빔 수화제는 빔이 맞던가요?
빔이 뭔지 아니, 빔이 아니고 그 톱신. 톱신. 예, 톱신. 톱신은 10g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살포하라라고 그랬는데 일단 5번 정도 뿌리면은 병의 진행을 갖다가 멈출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더 뿌리면은 그 나무 몸속에 들어있는 그 적성병 포자를 갖다가 하는데 이게 정확한 판단일지 모르겠는데 제 경험상으로 보면은 거의 모든 나무는 적성병 인자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무가 약해지면은 그 적성병이 이제 도지는 거죠. 그래서 체력이 강하면은 예, 안 오는데 예, 이제 추위라든가 추위를 심하게 타면은 나무가 굉장히 약해지잖아요. 그럴 때 이제 적성병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 나무도 사실 근데 이게 10번을 꾸준히 주기가 참 힘들어요. 그렇겠죠. 왜 그러는지 아세요? 그것까지는 나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게 그 시간대 맞춰가지고 이렇게 딱딱 줄라는 게 아니,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 6일에 한 번 줘도 되고 6일에 한 번 줬다가 그 다음 날은 그 다음 주에는 뭐 한 8일에 한 번 주고 그렇게 해서라도 10번을 채우면 되는데 그게 진짜 힘들더라고요. 왜 그래? 왜 그래요? 나는 안 해봐서 내가 모르겠어. 안 해봐서 모르죠? 그때 비가 옵니다. 아, 비가 3, 4일 계속 내리거나 한 일주일 내내 비가 오는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맞추기가 참 힘들어가지고 저도 10번을 다 줘본 적이 없어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5번 정도 주면은 어떻게 성공을 해요. 일단 진행하는 것은 막습니다. 그래서 묵은 잎 쏟기 할 때 그 적성병에 물든 잎이 있죠? 요걸 전부 싹 뽑아가지고 난로에 불쑤시개로 써요. 그렇게 하고 나면은 이제 일단 그 해는 어떻게 넘기죠. 그래가지고 나무가 좀 건강해지면은 여기 원체 춥잖아요. 우리 부감독님이 여기 오면은 다음에는 겨울 잠바 가지고 와야 되겠다고 할 정도로 오늘 아침에도 달달 떨었죠. 달달까지는 아니고 아니지. 추웠어. 추웠어요? 네. 늦게 일어났으니까. 늦게 있는 것도 아닌데. 오늘 아침에 여기 기온이 12도였어요. 그것도 영하는 아니야. 영하는 아니죠. 지금 영하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12도였는데 그렇게 온도가 떨어져 나가니까 근데 원래 석회유황합제는 이제 그때 가을에 잎이 낙엽이 지고 나서 낙엽이 지고 나서 이제 그때 영하로 되기 전에 5도 이하로 내려가기 전에 최저 온도가 그때 한번 석회유황합제를 갖다가 30배 액 또는 조금 상태가 심각하다라고 그러면 20배 액으로 나무 전체를 뿌려주는 거예요. 살포를 해준다고요? 나무 전체를 살펴해 주는데 이 석회유황합제가 이 살충, 살균 예방 효과도 있고 다 좋은데 문제는 뭔군요. 소요를 다루는 소요를 부식시킵니다. 아, 엄청 강하네. 네, 엄청 독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하우스 파이프 같은데 이런 데 묻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 화분 있잖아요. 이 화분 위에도 묻으면 지저분해지죠. 그치. 그러니까 여기를 갖다 신문지로 다 덮어서 싸요. 그래갖고 테이프로 붙여가지고 안락하게 한 다음에 싹 뿌리죠. 30배역으로 다 뿌리고 난 다음에 반드시 용약통을 씻어놔야 돼요. 다 부식돼 버립니다. 못 써요. 다음에. 아, 그 부식될까봐 그래서 종이컵을 쓰시는 게? 이게 부식될까봐 종이컵을 쓰냐고요? 뭐 수유컵을 쓰면은 유리컵이 가장 좋죠. 그렇죠. 유리컵이 가장 좋은데 아니면 사기 그릇이나 뭐 이런. 사기 그릇도 좋고. 근데 이제 플라스틱도 이걸 제가 지금 이 빈 농약통에다가 따라서 쓰고 있는데 빈 농약통은 그 화학 물질에 대한 내성을 갖고 있는 플라스틱으로 제조하는 것 같아요. 농약 자체가 화학 약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거기다 따라 놓고 이렇게 쓰고 있는데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이 석회유황합제를 갖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전부 다 발랐잖아요. 발라놓고 이제 이것이 이제 마르기만 하면은 이제 작업이 끝납니다.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나무가 완성이 됐는데 이 나무는 이제 완전하게 이번 기회에 기본 틀을 잡아놨기 때문에 완성목으로 한 4년 정도 되면은 거의 완성목이 딱 이루어질 것 같아요. 4, 5년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참고로 이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여기에다가 예솔표 액비를 계속 주어서 계속 단엽을 시켜야 됩니다. 근데 저희가 올해 지금 단엽이 좀 길어요, 다. 예. 이 긴 이유가 첫 번째로는 여기가 이제 시골이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 집에 이 단엽을 도와주는 누님들이 바빠요. 그때 블루베리도 또 따야 되고 오디도 타야 되고 이 딸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일을 시작하는 때가 어느 때는군요. 보통 6월 15일 전후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는 그 이전에 작업을 끝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 뭐라 그럴까 복분자 따시는 분들 데려다가 우리 일부터 해달라라고 얘기 못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단엽 시기가 빨랐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액비를 갖다가 올해 묽게 썼다라고 그랬잖아요. 네. 묽게 쓰니까 세력이 더 올라와요. 그러니까 제가 액비를 너무 좀 진하게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보셨잖아요. 액비 새카맣죠? 네. 거의 먹물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액비를 갖다가 진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더 이 영양가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이 잎들이 굉장히 사실 지금 여기에서 세력이 강한 가지들은 다 잘라내 버렸잖아요. 약한 것들만 남겨놔가지고 지금 나무를 만들어 놓았잖아요. 중간 것이나 약한 것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눈들도 굉장히 충실하고 와서 한번 가까이서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기 끝에 요것이 지금 붉은색이라 이걸 적송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이거 붉은색이잖아요. 해송은 하얀색에 가깝죠. 그 해송은 내가 못 봤어요. 해송은 하얀색에 가깝습니다. 관심이 없어가지고 그걸 막 찔러가지고. 그래서 이게 적송, 육송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 적송 중에서 이제 이렇게 수피가 이 몸통 아래 수피가 이렇게 붉은색이 돌아오면은 얘들은 이제 특별히 홍송이다라고 또 그러죠. 근데 그렇게 그렇게 꼴갛게 보이려면 한 몇 년 정도 분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분생활이 아니고 얘들 자체 나이를 많이 먹여야 돼요. 100년이 넘어야 됩니다. 100년이 넘어야 그런 티가 난다. 네. 그러니까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은 홍송이라는데 빨갛지는 않고 응? 똑같은 소나무 같은데 사실 소나무가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우리가 이제 우리 전통적으로 그냥 두루 묶어가지고 재래종 소나무를 갖다가 육송 또는 이제 일본식으로는 적송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육송이라고 하고 그냥 통칭해서 또 소나무라고 또 얘기를 하는데 이 소나무가 여러 종류로 섞일 수밖에 없는 것이 일단 우리나라 전통 소나무인 곰솔 있잖아요. 해송하고 교잡종이 있습니다. 교잡한 거요? 네. 그 일부러 교잡한 것이 아니고 이 봄에 송화가로 날릴 때 그래가지고 저쪽 신안 쪽으로 가면은요 육송수피에 입은 해송인 경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해송인데 막 이렇게 수피가 아주 잘 발달한 나무 있잖아요. 그 나무들 대부분은 신안에서 나온 나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근데 그쪽에서만 나오면 다른 데는 안 되고? 이제 신안이 아무래도 섬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해송은 집산지가 된 것 같아요. 그것이 육지 쪽으로 바람이 분다 그러면은 이 육지에 있는 나무들 씨앗이 이제 변이를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육송 수피에 해송이다라고 그러면은 두 가지 장점을 믹스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건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인데 문제는 저번에 우리 부감독님하고 그때 이제 어떤 경매장에 가가지고 삼엽송 갔었잖아요. 이 삼엽송은 니기다 소나무가 그렇죠. 니기다가 삼엽송인데 근데 문제는 요 나무가 이 니기다는 원래 ip이 꼬불꼬불 말려 있잖아요. 근데 이게 반듯반듯하니까 육송이다. ip이 세 개니까 니기다다. 네. 그렇게 이제 이걸 어떻게 판정을 해야 되느냐? 이게 혼합된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하면 잡종소나무네. 제가 어떤 글을 읽었는데 어떤 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소나무 수피만 22가지더랍니다. 자기가 세우니까. 어떤 분 글인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근데 우리도 기본적으로는 알잖아요. 구가피, 또 금강송에서 나오는 그 수피. 그다음에 우리 요새 보고 이 백양사 들어가가지고 식사할 때 가로수로 써져 있던 그 소나무들. 홍송에다가 그 피가 전부 구가피였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라 그럴까 소나무 멋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했던
자, 그럼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소나무는 완성목이 될 때까지는 이파리가 위로 크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철사거리가 필요하다. 그러죠? 예. 그리고 지금 작업 시기는 오늘 10월 11일이니까 이 보통 9월 달부터 우리가 이 작업을 갖다가 잎이 떨어지는 시기 11월 달까지 소나무 작업을 합니다. 철사 걸고 잎 뽑고. 그러죠? 예.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석회유황합제. 이 석회유황합제 바르는 방법 제가 얘기했죠? 그 다음에 이제 석회유황합제 얘기가 나오니까 아울러서 적성병 우리가 현재 할 수 있는 방법. 그러면은 지금 아직 그 나무가 성장기에 있으니까 톱신하고 다이세넴하고 섞어서 사용하다가 나머지 그래도 한 5주는 못 주잖아요. 예. 그럴 때 이제 석회유황합제를 뿌려버리면은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나무에 도움이 되겠죠. 이제 그런 방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늘 홍송어 개념을 굉장히 정확하게 정리를 했죠. 홍송어 개념도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뭔가 또 하나가 꼭 빠진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죠? 우리 부감독님께서 이런 소나무라든가 잡목, 이 수형 교정이 필요한 나무들 예술에 가져오시면은 직접 해주신다라는 거죠. 물론 촬영을 안 하고 할 수도 있고 간절히 원하시면은 촬영도 해드릴 수 있고 그러죠? 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되도록이면은 우리가 이 노력을 갖다 투자하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부감독님 같은 경우는 이 분재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웬만한 분재 원장을 찐쪄 먹을 정도로 이 철사거리 실력이 탁월하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어디서 진짜 철사거리 해봤자 인건비도 안 나올 나무 가지고는 오지 마십시오. 그냥 그건 실습 삼아서 집에서 하시고 어느 정도 격을 갖춘 나무. 그러니까 우리 부감독님의 기술과 노하우와 그 다음에 정성과 노력이 투입될 가치가 있는 나무. 그죠? 그래야 또 하는 사람도 신이 나죠. 그렇죠. 재미도 그런 나무들을 가지고 오시면은 우리 부감독님께서 상세한 설명과 함께 작업을 해드리고 아울러 예술지기도 옆에서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은 얼마든지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작품은 엊그제 댓글에 예술에 오면은 소나무도 파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원칙적으로 예술의 모든 작품은 다 판매를 합니다. 명품이나 작품이나 이 작품 역시도 판매 가능한 작품입니다. 전화 문의 주시면은 답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상 예술분재원 상머슴 이재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